안녕하세요. 어, 노벨상 시리즈 현대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들려드릴게요. 이 노벨상 시리즈 처음에 주로 물리 위주로 해서 시작했다가 20권까지 쿼크에 대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상까지 추가를 시켜가지고 21권부터 30권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마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에 대한 첫 번째 책인 현대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경제학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제가 공대를 다녔지만은 대학교 2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경제학을 갖다 수강 신청해서 바로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폴 사뮤엘슨 교수가 쓴 경제학 원론이라는 책을 갖고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과가 아니라 문과 학생이었으면 저는 아마 틀림없이 경제학을 전공했을 거예요. 그만큼 경제학은 수학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론 물리학하고도 굉장히 뭔가 비슷한 재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 경제학의 한번 뿌리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다라는 그 의미에서 경제학의 역사를 조금 한번 훑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대와 중세 시대로 이어지면서 경제학의 뿌리를 갖다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최초의 고대 그리스의 시장 아고라라든가 또는 최초의 화폐 일렉트럼 이야기라든가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경제나 이런 얘기 또는 예를 들어서 소금이 화폐의 대신으로 작용해서 생겨나게 된 실크로드 이런 이야기들 또는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장원 경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어떤 길드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 길드라는 그 조직은 중세 도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은행도 탄생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장에서 소개한 얘기는 고전 경제학의 삼총사. 아마 물리학으로 얘기하게 되면 마치 갈릴레이, 뉴턴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듯이 경제학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그 학문이 제대로 이 학문으로 만들어지고 경제학과들이 막 생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이제 유명한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멜서스,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도 이 세 사람을 우리는 고전 경제학의 삼총사라고 불러요. 뭐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영국의 국부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는 금이나 은 같은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과 서비스, 즉 생산력에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국부론을 갖다 주장한 그 이야기를 갖다 자세히 다뤄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 굉장히 유명하죠.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식량은 그만큼 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 이 경제학에서 중요한 그러한 관점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카도 같은 경우는 지폐를 과도하게 발행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초기 인플레이션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거죠. 어떤 위험성 같은 경우를. 따라서 리카도는 화폐를 중앙의 은행이 독점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식 가지 곁들여 가지고 간단한 수식을 곁들여서 그들의 논문의 내용을 조금 발췌해 가지고 한번 기술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근데 미시경제학, 미시는 작다라는 뜻이죠.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니까 여기서 작다라는 뜻은 개인, 기업, 시장 이런 개별 경제 주체를 연구하는 경제학이에요. 아마 미시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한계 효용인데 이 한계 효용을 통해 가지고 나온 법칙이 고셈 법칙이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여러 개를, 아니 아이스크림보다 만두가 좋겠네요. 만두를 여러 개를 먹는데 배고파서 첫 번째 만두가 제일 맛있어요. 허기진 상태에서. 그 점점 갈수록 결국 두 번째 만두는 첫 번째 만두보다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셈 법칙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해서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것이 결국은 미시경제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시카고 경제학파를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의 경제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학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시경제학은 이 뭐죠? 이 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에 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 이런 것들 또는 정부의 재정 정책,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대표적인 그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폴 세뮤얼슨의 현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폴 세뮤얼슨의 1939년에 아마 첫 논문 승수 분석과 가속도 원리의 상호작용. 그래서 세뮤얼슨은 이 논문에서 하나의 경제 속에서 소비와 투자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경기 순환이 발생하는지를 갖다가 설명했어요. 굉장히 수학적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굉장히 풀어서 책에서 설명을 해줬죠. 이러한 그 폴 세뮤얼슨의 현대 경제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의 충격 때문이죠. 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기업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경제 이론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폴 세뮤얼슨의 승수와 가속도의 이론도 그러한 이 시도 중에 하나로서 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폴 세뮤얼슨은 이러한 이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한 많은 현대 경제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이 책에서 폴 세뮤얼슨의 현대 경제 논문 몇 개를 갖다가 발췌해 가지고 학생과 교수의 대화로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 경제학에 대한 그 내용은 앞으로도 다른 그 책을 통해서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뭐 금융경제가 됐든 무역이 됐든 아무튼 이 책은 노벨 경제학상을 타려면은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